I'm Yunho Nam, publisher of Korea Daily. I sincerely thank all the students and parents for joining us today. The Korea Daily College Fair is the largest educational event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t is designed to provide you with essential information and help you navigate college admissions. I hope the advice from our keynote speaker, Mr. Brian Ju, a UC admissions officer, will bring you closer to attending the university of your dreams. We are also excited to have author Shin Hwal-kyung with us today. As you may know, she successfully guided her 3 daughters into Harvard, and I'm sure she will share valuable insights and experiences that you will find very helpful. I hope today's fair serves as a key step toward your successful admissions. The Korea Daily will continue to support you and help you plan for a brighter future.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18회 중앙일보 온라인 칼리지 페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기다리셨을 텐데요. 재정보조 전문가로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공해준 AGM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명 대표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리처드 명 대표님은 다년간의 경험과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재정 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 설계 방안을 연구하고 제공해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강연에서는 어떻게 하면 재정 보조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리처드 명 대표님 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GM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의 학자금 재정 프로그램과 아이비대학 연구진의 ARIP AI 인공지능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B 출신의 최고 강사진이 직접 지도하는 과외 프로그램과 글로벌 리서치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성적 향상을 책임집니다. 미주 최초로 자체 개발한 고객관리 시스템과 1,900개 대학 이상의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웹사이트에 방문해보세요.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Richard Myung. I was just introduced, and according to the limited time we have currently, I heard that a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for this college fair is based on the Korean ethnic groups. So if you contact me later with my contact informations, then I can send you the English presentations with the same materials, and which was done about 3 weeks ago without a college fair. But I will, due to the very limited times, and then I'm going to discuss about a lot of things, especially by focusing on Korean languages. 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금년에 재정보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재정보조 공식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하면 실질적인 재정보조의 혜택을 받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제가 쉐어하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스크린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재정보조회나 진학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면 밤새워서 얘기를 해도 사실 힘듭니다. 원래는 모르시는 분들은 터미널로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정보조 공식과 아울러서 또 해결 방법, 또 사전 설계 이런 거를 나누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한 2시간, 2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지만 앞으로 한 25분, 30분에 걸쳐서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따로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 어떻게 하면 재정보조를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어드미션과 어떻게 하이브리드를 시켜서 가장 더 나은 베니핏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솔루션을 보면 칼리지 대학의 가장 뭐니 해도 뭐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학자금도 중요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사전 설계에서 합법적으로
수입을 줄여서 또 여러 가지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또 플래닝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 텍스 디덕션에 관한 것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그 등록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더욱더 재정 보조를 많이 지원을 해주겠죠.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소화를 시키고 아예 프로파일 빌딩을 통해서 그 재정 보조도 극대화시키고 합격률도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건 나중에 스크린샷으로 한번 보시고요. 벌써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논할 키팩터는 특히 칼리지 파이낸셜 에이드 재정 보조에 관해서는 그 타입이나 엘리지빌리티나 그 스트럭처라든가 아니면 그 리퀘어먼트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재정 보조를 맥시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그 캐큘레이션 되는 방법을 알면 해결 방안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칼리지 어드미션과 파이낸셜 에이드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드미션 레이스 우리가 임프로브 시키면서 더욱더 대학에서 재정 보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말하는 그 중요한 그 재정 보조의 종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릿 베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니드 베이스가 있죠. 그 메릿 베이스는 우리가 특별한 탤런트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정말 성적 장학금이라든가 특기생 장학금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니드 베이스는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가정의 재정 상황을 통해서 재정 보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재정 보조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학에서 합격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보조 내용에는 연방정부 보조금, 주정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용을 보고 차별을 했다고 그럴 때는 연방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합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재정보조 데이터를 보게 돼 있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기에 따라서 그게 니드 블라인드 정책처럼 워킹이 될 수도 있고 니드 어웨어 정책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퀘스트 브릿지 같은 경우는 니드 어웨어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퀘스트 브릿지를 합격을 했다고 그래도 대학을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니드 베이스라는 거는 학생과 부모나 보호자, 예, 수익과 자산, 그리고 몇 명의 가족 수가 지금 현재 있으며 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나 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지게 돼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니드 베이스로 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에다 그 총 비용에서 모자라는 주머니 돈에서 가져온 그 돈 이상을 더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 이상을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으니까 뭐 니드 따로 받고 예를 들어서 메릿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릿 베이스의 파이낸셜 에이드는 니드 안에 속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엘리지빌리티는 부모의 이 자격 조건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특히 금년서부터 재정보조에 있어서는 부모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녀의 그 스테터스가 영주권자 이상이 되거나 또 GPA가 4.0 기준에 2.0만 넘으면 되고, 그 2.0 못 맞는 게 더 힘들죠. 네, 그리고 국제 학생들도 재정 보조를 해주는 대학들이 금년에는 한 184개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주 정부에 따라서 다르지만 언다큐먼이라든가 다카 스튜던트들도 재정 보조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뭐 연간 3만 달러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보조 신청을 할 때 이 requirement 되게 중요한 일이죠.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FAFSA죠.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라고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 아주 간략한 데이터만 있는데, 예전에는 한 104개 문항 정도밖에 안 됐지만, 더 그 프로세스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묻는 질문은 적어졌다 그러는데, 사실 금년도에 넘어오는 IRS의 DRT 방식으로 해서 넘어오는 데이터는 128개 이상이 돼서 더 자세하게 넘어온다는 걸 아시고요. 거기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CSS 프로파일은 이제 재정 보조를 많이 지원해 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모의 수익과 자산 내역을 더 많이 묻는 그런 어떤 이 단계로서 신청하는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제출해주는 그 신청 양식이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 아이닥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걸 베리파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큐먼이고, 각 대학마다 각 또 재정보조 신청서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인컴 베리피케이션, 익스펜스 베리피케이션, 이 네고시에이션까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팹사 애플리케이션이나 이 스테이트 데드라인에 관한 거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팹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해보십시오. 이건 퍼블릭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운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주정부의 데드라인을 참고를 하셔서 주정부 데드라인을 반드시 맞춰서 해주셔야지, 연방정부 데드라인은 늦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주정부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를 하시고, 이거보다 더 빠른 데드라인은 실질적으로 그 대학의 자체적인 프라이어티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CSS 프로파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칼리지 스칼십 서비스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이건 칼리지 보드에 들어가시면 신청하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자녀가 칼리지 보드 사인인을 해서 들어가면 오른쪽 밑에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의 수익과 자산 중에서 특히 비즈니스 에셋 관계를 많이 묻고, 인컴 관계도 모든 거를 베리파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제출하면 정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고, 아마 기본적으로 제출하는데 작성하는데 걸린 소요된 시간은 정말 자세히 잘 활용을 하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다이어그램들을 다 펼쳐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코스트 오브 텐던스 대학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다르죠. 이 코스트 오브 텐던스는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피라든가 용돈이라든가 1년에 들어가는 총 학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총 학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생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학생 분담금이 결정이 되죠. 스튜던트 컨트리뷰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부모 분담금이 결정이 돼서 이게 합해서 예전에는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말을 썼어요. 가정 단위로 해서 얼마나 분담할 거냐, 그러니까 자녀 수가 상관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용어를 바꿨습니다. 음료수도. 그래서 student aid index라고 그래서 학생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사실 분담금이 더 올라간 셈이에요. 예전에는 그 분담금을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2명이면 이렇게 낮추거나 프로레이트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각 조치하기 때문에 재정보조가 대부분 이제 한 명이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아무리 수익과 자산의 변동이 없다 그래도 대강 한 3,4천 불 이상을 주머니 돈에서 더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자녀가 2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한 18천 불은 더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SAI 금액이라는 것은 즉 부모가 분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죠. 자녀가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분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공식이 있습니다. Federal Methodology, Institutional Methodology, 그리고 또 Consensus Methodology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떤 공식을 이 대학이 쓰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이 먼저 분담을 해야 되는 이 SAI 금액, 이거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재정보조 받을 맥시멈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주립대학은 이제 거주자 학비가 적용이 되는, 그리고 또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이 되는 이런 경우로 나눌 수가 있죠. 대부분 이 재정보조 대상 금액, 파이낸셜 니드 금액에 대해서는 대략 60에서 72% 정도를 재정보조를 토탈 받을 수 있는데, 받는 금액의 무상보조금, 안 갚아도 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55에서 65% 정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셀프-헬프라는 건 이제 웍스타디, 학생이 몸으로 떼어서 일을 해서 한다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적은 시간입니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게 대개 혜택은 한 1,500에서 2,500불 정도밖에는 지불 안 해주지만 맥시멈 4,000불 정도까지는 1년에 지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스튜던트 론이라든가, 스튜던트 론은 대개 연방정부 론이고요. 서브시다이즈, 언서브시다이즈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모가 해주는 플러스 론을 볼 수가 있어요. 페널 론 펀드 스튜던트이라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사항은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웃 오브 스테이트라는 거는 이제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이 이렇게 26에서 뭐 42% 미만이냐? 예, 특히 캘리포니아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타주에서 오는 학생들은 아마 21%에서 26% 사이 미만밖에 못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 주 정부에서 한 학생당 지원해주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무상으로 다니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는 돈을 안 내지만 주정부나 예를 들어서 카운티 정부에서 한 학생당 보통 28,000에서 35,000 사이 정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립대에서는 주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타주에서 오는 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그 돈을 주머니 돈에서 먼저 더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out of state tuition rate는 한 3만 불 정도가 높은 이유가 그건데 그거는 재정보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와이즈는 그렇고 private university는 대개 굉장히 이 alumni들이 성공을 많이 해서 스쿨 인다문 펀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많죠. 그래서 cost of attendance가 막 $90,000 뭐 이제 아마 지금 이제 12학년에 올라간 학생들은 한 $95,000는 기본적으로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을지라도 가정에서 분담할 이제 SAI 금액을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대부분 92에서 100% 재정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받는 금액 중에 무상 보조금이 한 72에서 86% 정도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조지타운 그러면 100%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92,000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그 분담금이 예서 10,000불이 나왔다. 그럼 82,000불을 100%다 지원해 주지만 그 중에서 무상 보조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강 평균 83% 정도 됩니다. 평균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주립대에서 인스테이트, 아웃 오브 스테이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인스테이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주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하물며 어떤 아이가 보딩 스쿨에 갔다가 타주에 있다가 캘리포니아 들어왔는데 부모는 레지던이에요. 그런데 들어와서 첫 1년 동안은 거주자 학비가 적용이 안 되고 두 번째에서부터 된다든가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최소한 뭐 고등학교를 3년은 뭐 거주지에서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그 적용 기준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보조 신청을 하거나 입학 사정을 할 때 있어서 인스테이트 거주민간은 거주하시는 주의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겸해서 잘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내가 계산해봤는데 우리 뭐 재정보조에 해당이 안 돼 이런 거 다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net price calculation은 2010년 10월 1일서부터 연방정부에서 미 교육부에서 부모가 알 권리가 있다. 실질적으로 net price 얼마가 재정보조 후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해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걸 오히려 학교에서 역으로 이용합니다. 제대로 계산을 하면 어플라이 할 학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디스클레이머를 넣어서 이거는 파이널이 아니다. 나중에 바뀔 수 있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입학원서 제출을 유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학교에 뭐 연인컴 뭐 6만 뭐 2,000불 미만은 뭐 100% 다 준다. 실제 그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제대로 받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거는 이제 파이낸셜 니드 금액에 의해서 대학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걸 어떻게 튜이션에 관계를 시켜서 비율을 할지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른 것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시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검증 과정 없이는 여기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무조건 신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 슬라이드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금년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용어도 바뀌고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특히 이 부분 net worth 그러니까 net worth라는 건 뭐죠? 자산이 있는데 거기서 그 라이빌러리를 뺀 순자산 부분이죠. 하물며 우리가 집을 얘기를 해보죠. 집의 순자산 부분도 이게 fair market value 쓸지 tax assessment value 쓸지 federal housing index value 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런 순자산들의 총 합계가 13만 5천이 넘어 그 미만이라 그러면 이 실질 재정보조에 계산이 되는 adjusted net worth를 그 금액의 40% 부과하겠다는 거고 여기 말하면 13만 5천에서 예를 들어서 뭐 $41만 사이라 그러면 13만 5천까지 5만
44,000을 자산으로 계산하는 자산에 넣고 나머지는 50% 더해서 거기서 뭐 인컴이 대략 뭐 한 35,000불 이상 이제 넘어갈 경우에 뭐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포뮬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그 금액에 대한 기본적으로 뭐 5.64%가 적용이 된다든가 SAI 금액. 근데 사립대를 지원을 하실 때 SAI 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100% 주는 데는 2배로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 돈도 내야 되고 그만큼도 못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SAI 금액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신중하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특히 이 untaxed income이 마지막에 있는 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계산 안 하던 거 지금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의 미션은 뭐냐면 이 SAI 금액을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낮출 수 있을까? 예. 이렇게 낮출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SAI 세이빙 달러만큼 재정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히 SAI 캘큘레이션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수익과 계산하지 않는 수익, 계산하는 자산과 계산하지 않는 자산, 예, 여러 가지 이걸 나올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계산하는 거를 계산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특히 여기서 말하는 그 붉게 제가 표시한 부분에 있는 자산이나 수익 부분은 굉장히 요즘에 그 이 SAI 금액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그 자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401k라든가 뭐 IRA, Roth IRA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현재 어카운트는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자체가 어뉴이티 안에 들어가 있을 땐 계산 안 하지만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안에 있을 땐 계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텍스 코드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IRA 컨트리뷰션 하거나 401k 컨트리뷰션, 403b, 뭐 TSP 뭐 이런 데다가 개인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하는 컨트롤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넣는 것이 untaxed income으로 계산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정보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은 텍스 혜택도 받고 은퇴연금에도 넣으면서 그걸 하지도 못하는 가정과 동일하게 받으려고 한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혜택을 다 몰수하는 만큼 SAI 금액을 올립니다. 근데 더 손해죠. 왜 그러냐면 SAI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재정보조를 더 못 받으니까 2배 예를 들어서 효과 나죠. 100이라는 걸 내가 더 내야 되는데 뭐 조치사항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받는 100 중에서 83%가 무상보조금은 나는 183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상세하게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바로 재정보조 금년도에 한번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 칼리지 이 Financial Aid Application FAFSA 페이지인데 보면 페어엔에 여기 보면 untaxed income, IRA rollover, untaxed portion, 뭐 어디죠? 그렇습니까? IRA deductions 다 계산하겠다는 말입니다. 계산하지 않는데 물을 이유가 없죠. 이거는 예전에는 주립대를 가거나 페더럴 메서드를 쓰는 연방보조금을 계산할 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따지를 않았지만 이제는 이걸 자세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롤오버 했을 때는 1099R이 발행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IRS DRT 방식을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매뉴얼리 인풋을 하면서 어떻게 피해 나갈지를 따지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일반 사람들이 우리 전문가예요. 뭐 재정보조 다 뭐 알아서 뭐 도와줄게요. 뭐 하는데 알 수가 없죠. 자녀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알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그 이 포뮬라에서 그 이 불이익을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한 전문가를 만난다는 거는 그 굉장히 행운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학생에 관한 것도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아주 자세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칼리지 파이낸셜 에이드를 맥시멈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첫째는요, 이 라이센스 퍼슨 only. 왜 그러냐? 이 밑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자산들을 얘기라도 꺼내려면 그리고 그 자산이 어떻게
이 적용이 되고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낼 수 있고 어떤 베니핏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그 말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매년 보면 3월, 4월, 5월, 6월 중에 뭐 어디서 누가 대신 뭐 도와줬는데 우리 사촌형이 도와줬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고서 꼭 큰 문제를 터뜨리고 오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조심을 해야지. 그렇지.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비용도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뭐 이거 도와주면 뭐 재정보조도 해준다고 그랬어. 이런 거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펄파라는 법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이 크게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팹사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애플리케이션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재정 보조에 있어서는 에셋이란 말을 안 씁니다. 대개 인베스트먼트라고만 불러요. 모든 게 뭐 CD에 있다, 뭐 세이빙스 어카운트, 체킹 어카운트, 내 자산이라 우리 에셋이라지만 모든 것은 인베스트먼트라는 말로 통일합니다. 왜냐하면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근데 적용하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나쁜 일이 더 많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 계산하는 자산과 계산하지 않는 자산. 우리가 이걸 잘하는데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연금하도 진짜 애뉴타이즈 할 수 있는 연금과 브로커리지 IRA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되는데 이건 계산 안 된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서 529 플랜이라든가 학자금으로 저축한 플랜은 아무리 인컴이 없어도 그 돈의 목적 자체가 재정 보조를 위한 거기 때문에 부모가 해주는 것도 재정 보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써라는 입장에서 일반 자산보다는 대개 한 500% 정도의 SAI 금액이 재정 보조 대상 금액을 줄이는 이런 학생 재정 보조 지수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그나마 조그만 인컴 텍스 내고 그런 걸 다 피해갈 수 있냐. 이것도 다 재정보조에 대해 사전 설계에 대한 거고 재정보조라는 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인컴은 아이가 대학을 등록할 시점에 prior year의 인컴을 따지고 asset은 프로세스 다 해는 날짜의 자산을 따지기 때문에 2년 전에 세금 보고에 지금은 없어요. 근데 CD 이자가 2,500불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은행 어카운트 은행까지 다 지키는데 그걸 역산을 해서 학교는 왜 그거 뺐지? 하고 분명히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왜 설명도 잘해야 되지만 피해가는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데 시간도 모자라지만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non-licensed person들이 그거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거를 해서 public liability가 있어서 제가 compliance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바로 설명 못 드리고 개인적인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before, after가 있어요. 금년도에. 이거 실지 데이터입니다. 예. financial aid가 이 가정이 4인 가족 기준에 한 명이 대학을 가는데 부모가 LLC라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 분이 44,272불을 대학에서 재정보조 오퍼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무상보조가 37,772불이고 유상보조는 6,500불 정도를 지원받았어요. 물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가 주문돈에서 46,978불을 갖다 학교에다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원래 이거는 이제 재정 플랜 안 했을 때의 얘기고 실제 이분이 받은 거는 얼마를 받았냐면 75,135불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무상보조가 68,635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안 했을 때 38,663불을 1년에 더 내야 될 거를 곱하기 4년을 해주면 123,452불 이상을 주머니 돈을 절약했다는 건데 이분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분의 실질 인컴은 얼마였냐면 14만 분 달러의 부부의 인컴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자영업을 하는데 남편이 85,700, 와이프가 54,300을 벌었었는데 before, after 그랬죠. 이걸 합법적으로 LLC 안에다가 corporate trust 셋업을 했어요.
이건 CPA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TPA가 하는 일이지. 저 같은 재무사들이 TPA라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공제를 함으로써 인컴 자체를 14만 불에서 7만 3,500으로 합법적으로 낮춤으로써 세금도 엄청 절약을 했어요. 텍스 브래킷도 낮췄지만, 세율도 낮췄지만, 그 절약된 세금을 계속 그 플랜을 은퇴할 때까지만 14년을 갖고 간다 그래도 거기서 실질적으로 텍스 세이빙만 30만 9천 달러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가 아마 힘들 수가 있는데 이런 플래닝을 하려면 기본적인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지만 재정보조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분의 실질적인 플래닝 한 겁니다. 이분은 하이브리드 플랜을 했어요. Defined Benefit Plan이랑 Defined Contribution 플랜을 해갖고 이분이 이제 LLC지만 S코퍼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는 W2를 85,700 하고 54,300을 갖고 있는데 이 W2 어마운트에 의해서 DB 플랜은 이제 결정이 되죠. 우리가 이제 캐시 밸런스라는 걸 썼는데 토탈 컨트리뷰션 DB 플랜 여기고 디파인드 컨트리뷰션으로 하이브리드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DB 플랜만 해갖고 실질적으로는 이 플랜에다가 66,500을 이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를 서비스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세금을 26,600불 정도 가까이 이분이 줄인 효과가 났고요. 그래서 재정보조로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3863달러를 더 받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우리가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사전 플래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있는 거를 갖다가 적지 이런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FERPA라는 법이 있어요.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otection Act라고. 예, 그게 고의적이고 불법으로 간주가 됐을 때는 5만 달러까지 벌금에다가 2년 동안 징역도 갈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추봉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제너럴 컨트랙터예요. 예, 주재에 있는 제너럴 컨트랙터인데 연 인컴이 29만 불이었는데 여기서 이분이 21만 885불을 이 트러스트 안으로 공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인컴 자체는 8만 달러로 보고를 해서 이분도 재정보조를 아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예, 그리고 맥시멈 텍스 디덕션은 코퍼레이트 트러스트에서 여기서 말하는 심플 IRA, 셉 IRA, 일반 IRA, 라세 이런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역으로 adverse effect.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이나 S코퍼레이션, C코퍼레이션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도표를 활용을 해서 나이가 그 오너 에이지가 50에서 55살 미만이면 맥시멈 공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9만 6천에서 뭐 33만 불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염려 없이 플래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2023년에 재작년보다 작년 세금 보고를 우리가 금년에 하면서 훨씬 더 공제할 수 있는 양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따로 텍스트북 있는 거 아니에요. 에리사 룰을 잘 알아야 되고 TPA도 잘 알아야 되지만 IRA 룰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우리 애가 전교 1등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뭘 이것저것 하면 더 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1년에 지금 400만 명 이상이 졸업합니다. 2만 7천 개 고등학교에서. 2만 7천 명의 수석 졸업생, 차석 졸업생, 편집국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튜던, 그러니까 SGA 프레지던, 우리가 학생 회장이 나오는데 다들 자기가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 굉장히 우수하죠. 그렇지만 대략 한 18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탑 10 스쿨에 우리가 뽑는 학생들은 한 2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의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퍼센테이지 차이는 1%밖에 안 되는데 그 1%가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거꾸로 보죠. 지금 12학년 올라가시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커먼 애플리케이션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근데 아직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입학사정관이 커먼 애플리케이션 갖고 뽑을 거 아니에요. 스페셜 서플리먼 애플리케이션이라 그 내용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녀를 미리 사전에 우리가 파밍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다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NYU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12.2%였는데 지금 그 요번에 그 들어간 학생들이 합격률은 8% 떨어졌으면 우리가 보기에 4.2% 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요. 12.2분의 4.22라고 거꾸로 역산을 하셔야 돼요. 같이 지원한 학생에서 합격률이 34.43%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밀레니얼 그 제너레이션들이 그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들이 많아졌고 경쟁률이 그만큼 세졌기 때문에 조그만 차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커먼 애플리케이션 그 제가 스크린샷을 제가 떴을 때 에듀케이션 섹션에 들어가 보시면 어너스가 있고 어너스에 들어가면 5개 그 예를 들어서 어치먼 레코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스쿨 레벨이냐, 스테이트 레벨이냐, 내셔널이냐, 인터내셔널이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칼리지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번 대충 보면 첫째는 어드미션 프로세스의 Academy Index, 그 다음에 Extracurricular Activities, 그리고 우리가 Personal Qualification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플리케이션 잘 뜯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 3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Extracurricular Activity는 왜 우리가 이걸 강조를 하느냐? 한쪽에 평등된 교육받는 거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하는 애가 밴드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디베이트도 하고 그러지 그게 뭐 자기 전공이랑 뭐가 얼마나 크게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전인적인 교육을 받았냐가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어떤 어치먼 프로파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쪽에 얼마나 리더십과 리서치 분야에 탁월하냐에 따라서 입학 사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칼리지 보드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더 상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물론 다 갖고 있지만 여기 보면 17가지로 입학 사정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보시면 이 요소가 거기서 다 묻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대학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써야 되는가 하는 걸 보면 대학마다 선호하는 게 다릅니다. Very important admission factor가 자기 대학에서 정말 선호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한 40~50% 정도 차지하는. 그리고 important이라는 거는 한 30~40% 이게 같이 같다 그러면 considered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더 선호를 하겠느냐 하는 거죠. 대학마다 대학에 들어가서 웹사이트에서 어바러스를 들어가 보면 그 대학이 설립된 그 목적과 취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합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시티 시카고와 노스웨스턴이 20여 분밖에 안 떨어졌지만 나일스 지역에 시카고 다운타운에 하지만 똑같이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해주면 둘 중에 하나 떨어진 건 아주 개런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요. 전혀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여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를 여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나중에 다시 그 내용을 플레이하시면서 스크린샷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코넬 유펜을 동시에 어플라이라도 동시에 합격한 경우가 드물죠. 왜 그러냐? 학교끼리 교신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 1% 차이 때문에 아이비 스쿨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커먼 애플리케이션이나 스페셜 애플리케이션 지금 당장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꾸밀 수 있는지 나중에 발견하면 큰일 나겠죠. 지금부터 어떻게 이거를 잘 원하는 위시 스쿨에 맞춰서 할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텍소노미 이거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 UCLA 14만 5천 명 이상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입학사정관 해봤자 30여 명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큰 학교라도. 그러면 그 입학사정관이 한 아이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평균. 그러면 1차 사정, 2차 사정, 3차 사정까지 가는데 총 해봤자 한 2만 5천, 2만 8천 명 미만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10만 명 이상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그 이퀄 오퍼튜니티를 주면서 평등하게 그 애플리케이션을 입학사정관의 트레이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겠죠. 그 선별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텍소노미라는 말입니다. 이건 바이올로지의 텍소노미도 있고 재료공학의 텍소노미가 다 있지만 이거는 이 입학사정에 의한 텍소노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어드리는데 여기 보면 Every College Application
selection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is determined by point system, and the point system method is called taxonomy.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제출한 입학 원서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이 weighted average를 입학사정관도 weighted average 별 관심 없습니다. AP 많이 들으면 저절로 올라가는데요. unweighted 걔가 되게 중요합니다. 4.0 기준에 3.4, 3.83은 뭐 9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데 AP를 5개 이상 들었으면 7점을 주고 여기서 말하는 1점 차이는 7천에서 막 1만 명의 애플리케이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미 11학년, 12학년 올라간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 올리기는 좀 늦어졌죠, 좀. 그러면 그 제2의 방법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Non-Academy Achievement Rating에서 우리가 보면 내셔널에 인터내셔널에 4군데 이상의 아주 significant achievement이 있으면 5점을 주고 스테이시나 리저널에 3군데 이상이면 4점을 주고 그리고 significant at their level에 2군데 이상이면 3점인데 이게 뭡니까? 고등학생들한테 뭘 원하겠어요? 입학사정관이 볼 때는 얘 아직 중졸이야.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어. 그러면 뭘 보겠어요? 포텐셜을 보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레코드를 보겠죠. 리서치랑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레코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퍼스널 퀄리피케이션 레이팅에서 우리가 보면 그 clear evidence of excellent interpersonal quality라고 한 4점을 동시에 얻을 수도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minority, 즉 알래스칸 아메리칸 인디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minority, 한국, 일본, 중국, 인도는 minority가 아니에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만 마이너리예요. 마이너리는 무조건 5점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텍스노미에서 여학생이 남자 전공에 엔지니어링을 간다든가 이럴 때도 마이너리에 엑스트라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실질적인 칼리지 어드미션을 플래닝하는 방법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보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얼리를 어플라이하면 합격률이 높다. 어떤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일부러 레귤러를 넣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파일을 먼저 봐야 돼요. 얼리 넣어갖고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전공을 선택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번에 입학사는 저희 인스티튜트에 일을 하고 있는 아이비 스쿨의 전 입학사정관이 한 10여 명 되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거에 따라서도 입학 재정 보조 금액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추천서에서도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 one of our very best this year 아니면 in an exceptional group of seniors 이런 말이 들어가면 5점이고 강력하게 추천한다 여러 가지 하면 4점이고 하는 식으로 다 달라집니다. 에세이 조심하셔야 돼요. 에세이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캐롤이는 한 7, 8명 이상 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얼리를 하게 되면 조지아랑 캘리포니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얼리 액션에서 입학 사전 결과가 나오는 게 언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13일에서 18일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거를 해서 이제 와인드업을 제가 해야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 이건 조지아텍의 입학 원서 실직 스크린샷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소셜리 임팩트풀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크린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런 1:1 리서치 같은 것이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을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모든 자료들이 여기 지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참조를 하시고 특히 요즘에 AI 리서치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가 글로벌리 리더십이랑 리서치를 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탤런트를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에서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게 중요하죠. 첫째,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보조 사전 설계나 이런 것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할 것이냐는 라이센스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모든 걸 알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텍스트 코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제출만 하면서 학교가 다 알아서 해준다. 절대 안 그렇고요. 인컴이 너무 높다. 천만에 아까 보여드렸죠? 사전 설계를 통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낮다. 인컴이 너무 적어도 어떻게 먹고 살았냐 하면서 오히려 까꾸로 언텍스트 인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학원서에서 우리 재정보조 일단 합격에 영향 갈 것 같으니까 우리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 줍니다. 천년도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떻게 하냐 칼리지 설치를 하시고 재정보조를 각각 공식별로 해서 계산해서 컴패리즌을 하신 다음에 다시 칼리지 셀렉션을 하셔서 거기에 입학사정 요소를 판단을 하셔서 애플리케이션을 써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스크린은 알고 계시는 게 여기에 지금 요 이메일로 제가 이 셀프 이밸리에이션 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쭉 보면서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에서부터 입학사정의 커다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명심해 두시고 이건 이제 기본적인 연락처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틀어보시면서 사진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대표님, 좋은 정보 많은 가정에게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Q&A 세션은 이메일로 따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 중 소개된 컨택 정보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제18회 중앙일보 온라인 칼리지 페어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잘 전달드렸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중앙일보 또는 연사분들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에 도움을 주신 AGM 인스티튜트에도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2025년 제19회 칼리지 페어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GM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의 학자금 재정 프로그램과 아이비 대학 연구진의 ARIP AI 인공지능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출신의 최고 강사진이 직접 지도하는 과외 프로그램과 글로벌 리서치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성적 향상을 책임집니다. 미주 최초로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과 1,900개 대학 이상의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웹사이트에 방문해 보세요.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